임꺽정에 대한 근심으로 속이 터져나가던 명종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 들립니다. 한양에서 관군이 드디어 누군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한양 도성에서 체포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임꺽정인가 보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서림. 서림? 바로 임꺽정의 오른팔. 임꺽정 도적단의 두뇌이자 임꺽정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 바로 그 전략가였습니다. 와, 거의 뭐 오른팔 왼팔이겠네요. 그렇죠. 당시 한양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림을 조선 관군이 놀라운 눈썰미로 잡아낸 겁니다.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라! 임꺽정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사관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됩니다.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의 입 열렸을까요? 아니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네, 서림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요, 서림을 회유하기 위해 슬며시 은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수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상으로 벼슬까지 준다고 회유한 겁니다. 결국 수사관의 취조와 회유 끝에 서림이 임꺽정의 근거지와 정보를 불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은 이미 한양을 빠져나가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림의 입에서 특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26일 새 봉산군수 이흠내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오. 사실 이흠내는요, 임꺽정이 오랫동안 이를 바득바득 가로둔 원수였습니다. 이전부터 이 이흠내는요, 임꺽정의 도적단으로 수도 없이 잡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임꺽정의 소굴이 된 황해도의 봉산군수로 이흠내가 온다? 이걸 임꺽정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이전에도 이 지방의 포도관을 죽인 적은 있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를 애초부터 살해할 음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이 임꺽정의 범죄, 이건 엄연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을 호위하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정수익을 임꺽정 토벌대 수장으로 앉히고요, 군대를 꾸려서 임꺽정 토벌을 명령합니다. 와. 조선 조정의 자존심을 걸고 범죄 소탕 작전에 나선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꾸려진 거네요. 그렇죠. 11월 26일 황해도 봉산에 임꺽정과 그 도적단을 뿌리 뽑기 위한 토벌군이 드디어 집결합니다. 5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보낸 지원군까지 총 500여 명. 500이나 엄청난 거죠. 임꺽정 토벌군은요, 곧장 임꺽정의 근거지로 향합니다. 자, 뒤늦게 한양에서 온 토벌군이 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임꺽정과 6명의 도적들은요, 계곡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 임꺽정. 관군들은 임꺽정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토벌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적이 밤에 60여 기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며 비오듯이 휙휙 활을 쏘았다. 당시 임꺽정은요, 관군을 유인할 유인조를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숨어있던 도적들이 합세해서 총 공세를 퍼붓는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임꺽정이 심어놓은 스파이는 가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임꺽정은
서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토벌대가 오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에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토벌군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결국 임꺽정은요, 토벌군을 이끌던 관리를 살해하고요, 500명이 넘는 토벌군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게다가 토벌군의 말까지 빼앗아타고 요유히 도망칩니다. 와, 그 잡을 길이 없네. 관군의 처참한 패배 소식은요,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한낱 도적에 불과하다고 여겼는데 왕의 최정예 부대 지휘관까지 이겨버린 임꺽정. 이 소식을 들은 명종, 기분 어땠을까요? 어떻게 500명이 훈련받은 그 500명이 60명한테 당하냐 가지고 막. 그리고 이게 진짜 한양으로 더 이게 오겠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오로지 임꺽정 체포를 전담하는 새로운 관직을 만든 겁니다. 와, 되는 가정. 관직. 자, 그렇게 탄생한 관직의 이름 무엇일까요? 순경사. 순경사. 자, 이 순경사는요, 각 도에 군대를 지휘하고 책임지던 무려 종 2품 병마절도사 출신.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고 하면요, 지금의 군대 사단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 진짜 높은 사람들이. 어머 어머. 도적의 괴수 임꺽정을 잡았습니다. 우와, 대박. 드디어. 우리도 반갑다. 임꺽정이 도둑질하며 활개를 친 지 무려 2년 만에 전해진 희소식이었습니다. 체포한 지 6일 만인 1561년 1월 3일 드디어 임꺽정이 한양에 끌려옵니다. 의검부에서는요, 임꺽정을 옥에 가둔 뒤 누군가를 급히 부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 잡았던 그때 그 전략가. 아,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직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이었겠죠. 그런데 임꺽정을 마주한 서림은 깜짝 놀라며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 꺽정이 아니고 꺽정의 형입니다. 잘못 잡았네요. 황해도 순경사가 잡아온 인물의 정체는 임꺽정과 함께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가도치였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순경사가 왕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가요? 처음부터 왕을 속일 생각은 없었겠죠. 순경사들은요, 명종으로부터 임꺽정 체포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체포되지 않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순경사들은요, 마치 이 사막에서 이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수상한 사람은 모두 잡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가도치를 잡게 된 거예요. 결국 순경사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긴 가도치는 내가 임꺽정이요 라면서 거짓 자백을 한 거죠. 자, 이 조선 최정예 요원들의 허탕지를 보면서 명종 어땠겠습니까? 너무 분했을 것 같아요. 혈압 올랐어. 명종은 호되게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명종은 조정 관료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도적의 세력이 성하여 적국과 같다. 여기서 말한 적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그 다른 나라 같다. 다른 나라. 맞습니다. 조선의 백성이었던 임꺽정의 도적단을 외적, 오랑캐처럼 조선을 침략하는 원수로 여기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이 적국으로 여긴다는 게 어느 정도로 큰일일까요? 국가를 쳐들어오는 외란으로 느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그 국가의 위협적인 내란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임꺽정 활동 이전에도 홍길동과 같은 대도들의 활동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임꺽정과 같이 오랫동안 또 크게
이렇게 지배층과 그 백성들을 공포와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활동을 임꺽정의 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경사들의 활약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명종은 도적 임꺽정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조선의 이름난 무신 남측은이었습니다. 남측은은요, 지금의 서울시장과 같은 한성 판윤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제주와 호남에서 왜구를 여러 차례 소탕한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측은의 성품은 과연 어땠을까요? 남측은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품이 음험하고 잔혹하였다. 군민을 많이 죽였다. 남측은 무척이나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성미가 어찌나 흉흉했던지 심기에 거슬리면 아군이든 백성이든 무참하게 죽일 정도였습니다. 남측의 이름 세 글자만 내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무신이었습니다. 이야. 조선의 저승사자 남측은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명종의 명을 받들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로 출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명종은요, 저승사자 남측은보다 먼저 황해도에 또 다른 인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서림. 서림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게다가 배신자 서림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에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임꺽정 어떻게 할까요? 서림을 잡으러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잡을 수 있죠. 네, 임꺽정이 자신을 배신한 서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발로 서림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명종은요, 임꺽정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핵심 수단이자 미끼로 서림을 황해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임무를 서림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 조선의 저승사자 남측은을 황해도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남측은과 서림이 함께 황해도를 수색한 지 어느새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황해도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관군은 여전히 임꺽정을 소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꺽정 소굴의 중심 구월산을 샅샅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중이던 관군 앞에요, 한 무리의 백성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우린 임꺽정 도적단의 단원이요.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들이 제 발로 나타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관군에게 항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가 굉장히 추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도 심해졌을 겁니다. 강군의 그 공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납고 날련자들도 많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무리들이 겁을 먹고 투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쳤어. 관군은 투항한 도적들을 통해 고급 정보를 알아냅니다. 어떤 정보였겠습니까? 임꺽정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임꺽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냅니다. 드디어 임꺽정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임꺽정을 잡아들일 일만 남은 상황. 관군들은요, 재빨리 도적들이 알려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임꺽정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우와. 자, 3년 동안 조선을 뒤집으며 활개를 친 도적단의 두목 임꺽정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임꺽정 어떻게 했을까요? 임꺽정은요, 재빨리 관군의 포위를 뚫고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민가로 숨어듭니다. 우와. 관군은요, 날쌔게 도망가는 임꺽정을 쫓아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둑이요! 도둑이요! 무슨 일이냐?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자신의 집에 도적 임꺽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노인의 외침을 듣고 관군들은 불이 나게 노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안에서 한 관군이 허겁지겁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꺽정이 벌써 달아났습니다. 이미 집을 수색했는데 임꺽정 도망갔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또다시 임꺽정을 놓친 겁니다. 아니 근데 임꺽정 진짜 아니 와 몇 초 나와요? 육상 선수 아닌가요? 아니 저 그 정도면 진짜 도망간다. 그래서 도적하나 보다 진짜. 이게 얼마나 빨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잘 도망간다. 그런데 발걸음을 돌려 관군들이 마을을 빠져나가던 순간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임꺽정이다! 자, 그리고 관군들은 곧장 임꺽정으로 지목된 이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임꺽정이라고 지목된 자는 관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임꺽정은 이미 도망가고 없다고 말했던 그 관군. 그 관군이 바로 진짜 임꺽정이었던 겁니다.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영화다. 복장이 보면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아니 어떻게 관군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임꺽정은 변장술의 달인이잖아요. 어딘가에서 관군의 옷을 훔친 임꺽정이 노인의 집에 숨어들어 관군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관군 행세를 했던 겁니다. 야. 그리고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꺽정을 단숨에 알아보고 임꺽정을 잡아든 인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림. 맞습니다. 우와. 예. 한 건 했네요. 안 꺼냈어. 서림 때문에 정체가 들통난 임꺽정. 이번에도 임꺽정은 도망쳤을까요? 이제는 잡힌 거죠. 도망칠 틈도 없이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결국 관군에게 체포됩니다. 피를 흘리며 포순줄에 묶인 채 서림을 마주한 임꺽정. 임꺽정은 서림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서림, 너 때문이다. 임꺽정은 자신을 배신한 서림을 향해 피를 토하듯 원망을 쏟아냅니다. 임꺽정은 체포되고 15일 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3년간 도적 임꺽정과 조선 조정이 벌인 범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임꺽정의 죽음으로 막아냅니다.